99%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친구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고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믿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밤늦게까지 웃던 그 사람들이 평생 내 옆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세월은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남습니다. 왜일까요? 공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를 단번에 판단하는 비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뭐, 그건 시간이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는 늘 역경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걸리고, 명예가 걸리고, 내 삶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의 태도가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친절합니다. 미소가 있고 말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표정이 바뀝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는 듯 다가왔던 사람이 내 주머니를 향하고 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작은 질투 하나가 칼날처럼 번쩍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되물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서서히 갉아먹는가. 관계는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합니다. 차이는 경계선에서 결정됩니다.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젊은 시절 그는 늘 혹시 해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겉말로 포장된 호의를 믿지 말고 현장에서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회의실의 미소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도 남아서 바닥의 물을 함께 닦을 사람인지 작은 약속 하나를 끝까지 지킬 사람인지 돈의 흐름이 바뀔 때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것은 시간과 과부하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에 들어가야 금이 드러납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불과 시간이 진짜를 가려줍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가볍게 취급해 했을 때, 모두가 웃으며 넘기자고 할 때, 어느 농담이었어. 그 한마디 뒤에 숨은 야쁨을 느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반응이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해도 된다는 허락을 준 셈이 됩니다. 나는 그럴 때 짧게 말합니다. 뭐 그 선은 넘지 말아 주세요. 길게 화내지 않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규칙은 초반에 정해지니까요. 그러나 모든 무례가 농담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옵니다. 도움을 주는 듯 하면서 결제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그것은 패턴입니다. 나는 그때 노트를 꺼내 적습니다. 날짜, 상황, 돈과 책임의 흐름, 기록은 정직합니다. 기록은 감정의 안개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허용했는가?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든 근본 원인은 내 태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계선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 지금 듣고 있는 당신에게 10초 과제를 드립니다. 머릿속에 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위기 때 먼저 전화가 오는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조용히 도와준 적이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셋이 당신의 초기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셋을 놓치면 당신의 시간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이 셋을 지키면 위기 때도 버팁니다. 시간은 시금석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실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약속의 크기를 조금씩 키우며 반응을 봅니다. 처음엔 간단한 부탁, 다음엔 책임이 있는 역할, 그 다음엔 이익이 개입된 상황, 사람은 이 이익 앞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점수표입니다. 약속 준수, 말과 행동의 일치, 타인의 공을 인정하는 습관, 금전의 투명성, 4개의 체크박스만 꾸준히 기록해도 6개월 뒤에는 사람의 결이 보입니다. 한국적 가치에서 우리는 의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의리는 맹목이 아닙니다. 의리는 상호의리입니다. 나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의리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이 선은 안 돼. 이 문장을 연습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게, 감정은 줄이고 논리를 남겨두세요. 이것이 품격 있는 단절입니다. 단절은 전쟁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다음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준다. 좀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도 해줍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내가 주저앉을 때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줍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차가운 목소리.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룹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넘어집니다. 모두가 칭찬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두가 걱정할 때가 가장 힘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 곁에 두 목소리를 배치하세요. 마음을 지탱해 주는 사람, 판단을 교정해 주는 사람. 이제 실전으로 가볼까요? 내일부터 적용할 세 가지 행동입니다. 첫째, 전 처음 무시에 대한 짧은 선언을 준비합니다. 단 한 문장.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농담으로 포장된 비하에 대한 감정 고지를 연습합니다. 방금 말 듣기 불편했습니다. 셋째, 돈이 개입된 부탁에는 문서화를 습관화합니다. 카톡 한 줄, 메일 한 줄, 합의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경계선은 다시 세워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용히 마음에 새길 명언 하나. 돈은 인생을 편하게 하고 사람은 인생을 깊게 한다. 그 일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가볍게 대하면은 인생이 얕아집니다. 깊게 대하면은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았다면은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한다면 그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가 그건 농담이었어 라고 말하며 당신의 경계를 살짝 넘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길까요? 아니면 조용히 선을 그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빨간 깃발을 더 깊게 해부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교묘한 신호, 웃음 뒤에 숨은 농담 다한의 칼날을요. 예,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나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빨간 깃발이 있습니다. 무시는 처음에 끊지 않으면 평생을 따라다니고, 농담 뒤에 경멸은 마음을 좀 먹으며, 질투는 불씨처럼 번져 결국 관계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당신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먼저 무시무례모목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무시당했을 때 그냥 넘어갑니다.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한 번 허용하면은 두 번, 세 번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관계에서 아래 위치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처음 무시당했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문장입니다. 그건 아니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하고 또렷하게, 그러나 짧게. 그것이 관계의 규칙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농담이라는 이름의 공격입니다. 아이, 농담이었어. 이 말 뒤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농담은 원래 웃기기 위해 던지는 것이지만 어떤 농담은 누군가를 낮추고 깎아내리는 무기가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경계를 더 넓혀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 고지입니다. 방금 그 말 듣기 불편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입니다. 웃으며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불편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패턴 인터럽트 한번 당신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최근 누군가가 농담이라는 말로 당신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으며 넘겼습니까? 아니면 짧게라도 그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10초의 성찰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질투지도 않tim입니다. 질투는 가장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당신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고 주변에 작은 불신을 퍼뜨리며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질투는 이성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면은 불길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거리 두기입니다. 조용히 관계를 줄이고 더 이상 깊이 얽히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태도입니다. 옛사람들의 말처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질투 앞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세 가지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뭐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성공을 견디지 못해 은밀히 발목을 잡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경계선은 내가 세워야 한다.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참으면 편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끝까지 흔들린다. 이 말은 단순한 경영 원칙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짧은 사례 하나. 한 젊은 직원이 회의 중 상사가 농담처럼 넌 원래 좀 둔하지 않나?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은 듣기 불편합니다. 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둔하다는 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사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못했고 오히려 그 젊은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인생의 궤도를 바꿉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례와 농담 뒤에 독, 그리고 질투의 불씨를 만났을 때 웃으며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경계를 세울 것입니까?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신호를 마주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첫 반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 되는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그 전략이 당신을 평생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첫 반응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대놓고 무시했을 때, 농담으로 가볍게 깎아내렸을 때, 혹은 성공을 질투했을 때, 그 순간 당신이 보이는 태도가 평생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진리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무시에 대한 첫 반응,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아픈 순간은 없습니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의견을 가볍게 치부하고 나의 존재를 낮게 다루는 그 순간, 만약 내가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면 그날 이후로 다른 이들까지 나를 가볍게 다루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첫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굴지 못했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퍼블릭 컷, 퍼블릭 카트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한마디로 선을 긋고 이후 필요하다면 모이브 프라이빗 노트, 프라이빗 노트 어린로 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살려주되 기준은 분명히 세우는 법. 한국 사회처럼 체면과 관계가 중요한 곳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농담의 숨은 칼날 농담이 가장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웃음이지만 속에는 경멸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 농담이었어. 이 말이야말로 무례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경계를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말 듣기 불편했습니다. 짧고 담백하지만 내 마음의 신호를 분명히 알리는 한 문장.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조심하게 됩니다. 질투 앞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질투만큼은 다릅니다. 정면으로 싸울수록 불길이 커집니다. 나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고 뒤에서 소문을 흘리는 이들 논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내가 배운 법칙은 하나였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질투는 불시입니다. 작을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큰 화제가 됩니다. 불씨를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가까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승부는 현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승부는 아예 뛰어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질투와의 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가지 경계 전략 나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세 가지 경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언어의 경계, 무례나 농담에는 반드시 말로 선을 긋는다. 공간의 경계, 질투하는 사람과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자리를 다르게 한다. 증거의 경계, 돈이나 책임이 얽히는 경우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인간관계의 80%는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잠깐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까? 아니면 짧게라도 선을 그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명언으로 마무리.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오래가는 자가 강한 것이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위기가 닥치면 누가 진짠지 드러납니다. 무시와 농담 그리고 질투 속에서 선을 지키는 자만이 오래갑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 곁에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늘 달콤한 말만 해주는 이입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던져주는 이입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이 두 목소리 따뜻함과 냉정함의 균형이 어떻게 인생을 구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모두가 나를 칭찬할 때입니다. 기분은 달콤하지만 그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방심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혼자 바닥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순간 모두 곁에 어떤 목소리가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나는 긴 세월 사업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두 가지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목소리, 다른 하나는 내 교만을 꺾어주는 냉정한 목소리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따뜻한 친구의 힘 실패했을 때
괜찮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 이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정주영 회장도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곁에 있던 가족과 몇몇 지인의 믿음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없었다면 현대는 오늘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냉정한 친구의 힘, 반대로 성공했을 때는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모든 결정이 옳다고만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반드시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곁에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지금 그 판단은 잘못된 것 같소. 지금 자네는 교만해지고 있소. 듣기에는 거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말이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옛 로마에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 노예가 따라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실수할 수 있다. 침착해라. 그 목소리가 교만을 막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식 사례 이건희 회장의 바꿔라 선언은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든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곁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것이 삼성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7일간의 실천법. 여기서 당신에게 작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게 필요한 쓴소리는 무엇이었을까를 한 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최소 한 번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판단을 바꿔줄 것입니다. 패턴 인터럽트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 곁에는 늘 당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편한 말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지금 당신의 균형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명언 성공의 순간에는 나를 낮추는 친구를, 실패 순간에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친구를 곁에 두라.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법칙입니다.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성공이 찾아온다면 누가 당신 교만을 막아줄 목소리가 되어 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왜 우리가 스스로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세 명의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쉽게 눈이 가려집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명백히 잘못된 길인데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해치고 있음에도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제3자의 눈입니다.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경고를 하면은 반드시 멈춰라. 아무리 내가 믿는 관계라도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하다. 너는 손해보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3번 들려온다면 내 마음이 믿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점검했습니다. 324 3법칙. 나는 이것을 324 3법칙이라 부릅니다. 세 사람, 내가 신뢰하는 3명에게 솔직히 물어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24시간 감정이 식도록 하루를 둡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3가지 가능성을 적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의 안개가 걷히고 위험한 관계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여기서 당신에게 10초만 묻겠습니다. 지금 떠올리는 관계 중에 주변에서 2번 이상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가 오기 전에 스스로 멈춰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례 한 번은 젊은 시절 나를 크게 도와주는 듯한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 내 오랜 친구, 그리고 회사의 한 선배, 세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다시 점검했을 때 그의 장부에서 수상한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때 세 명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면 내 사업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객관적 거울의 힘싸람은 혼자서는 절대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타인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3명을 정해 두십시오. 그들이 내 삶의 거울이 됩니다. 명언 혼자 옳다고 믿는 순간 인생은 무너진다. 뭐 이것은 내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변의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보험입니다.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점일 뿐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 곁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3명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바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평판이 진짜 자산인지, 그리고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닌 3가지 힘, 관찰, 관심, 관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은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평판은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흔적입니다. 나는 수많은 장례식과 결혼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하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의 마음에 발자국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 정성, 태도로만 얻어집니다. 나는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3가지 힘을 보았습니다. 관찰, 관심, 관용. 첫째, 관찰, observation. 평판 좋은 사람은 늘 작은 변화를 잘 포착합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 행동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은 직원이 그 새 구두를 신은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최고 좋은 날이 있구나. 오늘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에 직원은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사소한 관찰이 큰 신뢰를 낳습니다. 둘째, 관심, interest. 그 관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안부를 묻고 작은 이야기를 기억하며 필요할 때 먼저 다가가는 것. 이건희 회장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은 잘 있지? 그는 성과보다 먼저 사람의 삶을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 관심이 직원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셋째, 관용, generosity. 마지막은 관용입니다. 관계는 언제나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판 좋은 사람은 작은 실수를 크게 탓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지나가자. 이 여유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엄격함만으로는 사람들이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관용이야말로 사람을 붙잡는 자석입니다. 3333 실천법. 나는 이 3가지를 훈련하기 위해 333에서 3분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3가지 변화를 관찰해 기록한다. 가까운 이의 표정, 말투, 행동, 매주 3번의 관심을 표현한다. 문자, 전화, 작은 도움. 매주 3번의 관용을 실천한다. 이제 실수나 서운함을 흘려보내기. 이 작은 습관이 1년, 10년 쌓이면 당신의 평판은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패턴 인터럽트 여기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주변 사람에게 보낸 관심의 신호는 몇 번이었습니까? 혹시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밤 문자 하나라도 보내보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했지? 이 한 문장이 내일 당신의 관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명언 관찰은 지혜를 만들고 관심은 신뢰를 만들며 관용은 사람을 남긴다 만듦. 이것이 내가 본 평판의 비밀입니다.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오늘 어떤 씨앗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사, 존중, 신뢰라는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열매 맺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러나 긴 세월을 돌아보니 진짜 자산은 사람이었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부품을 갈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한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붙잡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늘 투자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관계, 포트폴리오, 돈을 관리할 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을 나누어 배분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나는 네 가지 층으로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핵심 5명 하삼 코어 5, 평생을 함께 갈 사람들, 내 인생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전략적 15명, 스트라테직 미삼, 서로의 목표를 도와줄 동료들, 협력과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커뮤니티 50명, 커뮤니티 입식, 나와 직접 얽히지 않아도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연결에 힘을 줍니다. 오픈 네트워크, 오픈 네트워킹,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만남들, 내 세계를 넓히는 창입니다. 이 네 가지 층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면 내 삶의 안전망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씨앗의 법칙,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는 3가지 씨앗을 뿌리려 했습니다. 감사, 존중, 신뢰.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존중은 관계의 경계를 세워주며, 신뢰는 오랜 세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는 내 실패를 막아주었고, 어떤 열매는 내 성공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90일 루틴 관계를 투자하듯 관리하기 위해 나는 90일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5명에게는 2주마다 작은 행동 하나, 안부 전화, 짧은 식사, 작은 선물, 전략적 15명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의미 있는 교류, 함께 프로젝트, 깊은 대화, 커뮤니티 50명에게는 분기마다 한 번 안부와 연결, 소모임, 행사, 참석, 이렇게 주기적으로 투자하면 관계는 마치 복리처럼 쌓여갑니다. 패턴 인터럽트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당신은 몇 명에게 감사, 존중, 신뢰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혹시 시간이 없었다라는 핑계로 미뤘다면 바로 오늘이 시작점입니다. 명언 돈은 이자를 낳고 사람은 평판을 낳는다. 그러나 평판은 돈보다 오래 남는다.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몇 개의 빈칸이 있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왜 우리는 바다가 될 필요가 없고 때로는 작은 그릇들이 모여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마지막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꼭 바다처럼 거대한 그릇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작은 종지, 작은 그릇도 여러 개 모이면 한 상을 풍성하게 차릴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작은 그릇들의 조화,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개의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감사의 그릇, 용서의 그릇, 도전의 그릇, 나눔의 그릇, 이 작은 그릇들이 모여 내 삶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를 웃게 해주고 어떤 친구는 날카로운 충고를 던져주며 또 어떤 친구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있어 줍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그릇이지만 모여서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균형의 힘 한 사람에게 모든 역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한 사람을 찾는 대신 여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조화롭게 엮으십시오. 누군가는 당신의 실패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성공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인생을 망치지 않는 비밀입니다. 한국적 지혜, 우리 전통 속에도 이 지혜가 있습니다. 밥상에 놓이는 반찬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소박한 그릇들이 모여 한 끼를 완성합니다. 인생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화려한 한두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작지만 진실된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삶은 더 깊어집니다. 그릇, 포트폴리오 설계 나는 내 삶을 위해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면의 네 가지 그릇, 감사, 용서, 도전, 나눔, 관계의 네 가지 그릇, 기쁨을 주는 사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사람, 끝까지 지지해 주는 사람, 침묵으로 곁에 있어 주는 사람. 이 8개의 그릇이 모여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큰 바다가 되지 않아도 작은 그릇들이 내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지금 당신은 어떤 그릇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의 그릇은 있습니까? 혹은 도전의 그릇은 비어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그릇이 비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짧은 성찰이 당신 인생의 깊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명언 돈은 삶을 편하게 하지만 사람은 삶을 깊게 한다. 성공은 혼자가 만들고 위대함은 함께가 만든다.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만약 내일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당신의 작은 그릇들은 서로 힘을 합쳐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